예, 횡령죄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횡령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타인 소유의 자기 점유의 물건을 위탁관계에 반하여 처먹는 걸 횡령죄라고 했었어요. 남이 나한테 맡긴 물건이니까 후루룩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타인 소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점유해야 됩니다. 소유에 관한 문제는 이제 많이 보셨고, 그렇죠? 자기 점유인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쟁점들이 나옵니다. 자기 점유라는 것은, 그렇죠? 예,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건 나무 물건인데 맡고 있었는데 후루룩 처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겠어요? 자기가 점유한다는 것은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야겠어요? 등기를 가지지 않고 점유만 가진 사람이 처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처분할 수 있는 등기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은 처분할 수 있는 등기가 맞죠. 그래서 이거는 횡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명의신탁의 종류도 좀 나중에 살펴보셔야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공유등기라는 것은 이제 일부가 공유로 이미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죠? 내가 처분할 거니까, 그죠? 이건 내 소유니까 횡령이 안 될 거고, 나무 지분은요? 나무 지분을 내가 어떻게 처분해요? 등기, 공유등기로 되어 있으면 처분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횡령이 안 돼요. 사자, 허무인 명의 등기, 무관한 자의 등기도 마찬가지. 이 등기도 마찬가지 횡령죄로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문제, 2018년도 법원행시 문제인데 좀 봅시다. 최근 판례들.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래서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자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소금 미치받는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한 거야? 보이스피싱 범인이. 그죠? 이거는 위탁관계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횡령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범죄 수익의 취득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니은번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그죠? 이 사람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해 주면서, 그죠? 요거를 임의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판례는 뭘로 봤었어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그랬죠? 횡령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좀 이따 보겠지만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그러니까 위탁관계를 굉장히 판례 넓게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위탁관계를 부정한 판례들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불법 원인 급여가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불법 원인 급여. 판례 횡령죄에 대한 위탁관계입니다. 적을 공간이 별로 없어서 정리를 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한번 적어봅시다. 위탁관계 판례는 넓게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령, 계약, 신의측상 위탁관계도 인정할 만큼 넓게 인정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인정하는데 위탁관계를 부정하는 게 하나 있으니 이제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렇죠? 불법한 원인으로 인해서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이행 청구에 대해서 법이 협조하지 않는 민법 746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한 원인으로 생기는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위탁관계 인정하지 않는다 했어요. 단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그래서 뇌물이라든지, 그렇죠? 뇌물이라든지 배임 수재, 이거 뇌물로 줄 돈이니까 네가 잘 갖다 줘. 근데 훈리등 처먹으면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이건 횡령이 안 돼요. 근데 범죄 수익을 은닉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훈리등 처먹은 것도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횡령이 안 된다.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된 게 이제 범죄 수익 은닉.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가장 대표적인 게 화대 사건이죠. 화대 사건. 그쵸? 화대를 포주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하고 이제 반반씩 나눠 가지로 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 포주가 다 먹어버렸던 사건입니다. 그죠? 요거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746조 단서를 보는 겁니다. 그죠? 수익자만이, 급여자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만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그죠? 746조 단서를 적용해서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즉,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건 횡령 인정 안 되지만 이건 횡령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화대를 반반씩 나눠 가지도록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거 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횡령을 인정했던 사건이에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합시다. 디귿. 지입회사입니다. 그죠? 지입 차량은 지입회사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집 차주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해 버렸어요. 그렇죠? 타인 소유의 자기 점유의 물건을 처분했죠. 그래서 횡령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 자동차라는 게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 처분했을 때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요? 문제예요. 그죠? 등기 등록에 의해서 된다 할지라도, 등기 등록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왜냐면 요새 같은 게 자동차는 등기만 넘겨야 처분할 수 있어요. 중국에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중국에도 팔아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도 사실상은 처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 이것까지 보시고요. 이거 처분할 수 있는지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 집 차주가 집 회사 분쟁 때문에 이 차를 팔아먹은 경우가 뭐가 된다? 횡령죄를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 보관 운영에 대해 사실상 참여를 처리해온 자가 그렇죠.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보관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회사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비자나 변제기 약정은 없으면 물론 이사회 적법원 제초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사용했네요. 그렇죠?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썼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횡령이 되겠죠. 그렇죠?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 주식회사 설립. 그러니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횡령이 되겠지만 이거 한번 봅시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주식회사 실설립 업무나 증자 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 인수인을 사전 공부하여 주식 납입 취급 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고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 취급 은행으로부터 납입 보감 증명을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 등기나 증자 등기를 마친 경우에 이를 인출하여 차양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워낙 많이 보셨던 사안이긴 한데 워낙 유명하니까 한 번만 더 봅시다. 이제 주식을, 그러니까 회사에 자본금을 늘리려고 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려고 하면 주거래은행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증자등기를 거쳐서 주식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회사에 자본금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본금은 늘리고 싶은데 돈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꿉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거래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자본금이 늘어난 것처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돈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인출해서 누구를 하는 거야? 이 돈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자본금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본금이 늘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될 수는 있어요? 납입과장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 있어서의 자본의 등기 상태를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공정, 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될 수 있지만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걸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아니면 그냥 썼다가 빌렸다가 다시 갚은 것 뿐이야? 다시 갚은 것 뿐이죠. 이익을 얻는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안 된다?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 나오는 판례죠. 그렇죠. 다음 뒤로 갑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그렇죠. 배임죄에 관한 것들이 횡령죄와 이제 겹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보시면 배임 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재산 상태가 사실상으로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으면 물론이고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어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법률상 무효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배임행위가, 배임죄라는 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회사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딴짓하면 뭐가 된다? 배임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이제 배임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딴짓을 했는데, 그렇죠? 회사의 재산 상태가 악화된 바가 없어요. 현실적 손해도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효가 돼서, 그러니까, 배임죄는 이 배임행위가 무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배임행위가 무효니까 회사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럼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배임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면 이건 배임죄가 될 거예요. 근데 무효여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악화된 바가. 그러면 이거는 배임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음 배임행위는 하려고 했으니까 배임죄 미수가 되겠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배임죄에서. 그죠? 나번 아까 말씀드린 불법원인 급여에 관한 거예요. 그죠? 뇌물을 전달하라고 돈을 받아놓고 꾸리꾸덕 먹은 거죠. 이른바 배달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뇌임, 배임, 수재,
범죄 수익 은닉, 불법 은닉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임행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답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금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해당하여. 그렇죠? 대표권 남용입니다. 그렇죠? 대표권을 남용했으면, 그죠? 대표권 남용했는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럼 투이 짬짬이 친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이게, 그게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죠? 대표권 남용,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된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무효가 돼요. 그죠? 하지만, 어음이라면, 항변권이 절단되기 때문에, 그죠? 이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었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항변권이 절단될 수 있는데, 이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손해 발생을 안 했죠.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으면 둘 사이에서도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배임 미수가 성립한다. 맞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배임죄에서 자세히 배우시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 설치 운영하는 대학 산학 현역단의 용도를 특정을 받은 돈. 여러분, 이제 대학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국가가 준 돈이니까 어디에 쓰라고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근데 딴 데 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피해자가 대출 업무 담당자가 서류 위조하여, 그렇죠? 피해자의 근저당을 설송을 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근저당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불법행위 책임 부담할 여지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 손해가 발생했다 볼 수 없다. 아니죠. 네. 여러분, 배임죄는 나중에 보겠지만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죠? 여러분,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손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재산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뭐가 성립하겠어요? 배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으로 보겠습니다. 그쵸? 3번. 횡령죄에 관한 사용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봅시다. 이제 횡령죄 문제를 위주로 보자고요. 배임죄는 어차피 좀 이따 볼 거니까.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배달 사고 냈네요. 그죠? 불법 은닉금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네. 그 다음, 그렇죠? 자동차에 관해서 자동차는 등록으로 소유권 이전되는데, 그렇죠? 우리 차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몰래 팔려가지고, 차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딴 데 팔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천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하지만, 그쵸? 이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취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 여부에 의해서만 처분할 권한 유무에 결정돼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등록도 되지만,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도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집차주 사건이죠. 집차주 사건. 집차주가 집에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집차를 중국으로 팔아버리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금을 보충 할인해달라는 의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지 약속금을 규받아 보관 중인 보충권을 한도를 넘어서 보충한 약속금입니다. 이거. 자, 예. 백지음인데 보충권 한도가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보충권 한도를 넘어서 작성한 약속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위조죠, 위조. 어찌됐든 위조한 물건이지만 자기가 만든 거니까 이건 타인 물건이에요, 자기 물건이에요.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예. 그다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맞는 문장이네요. 4번. 위탁 판매인과 위탁자 간에 판매 대금을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전혀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게 하는 등 그 대금 처분에 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투자 관계입니까? 투자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알아서 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이익만 분배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분 자체는 누구한테 이미 맡겨져 있는 경우에요. 위탁 판매인한테 맡겨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요걸 소비하거나 거부했다 그래서 곧바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타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땅을 얼마에 팔아주세요라고 이제 공인중개사 맡겨서 공인중개사 판 돈을 나한테 주지 않고 처먹었으면 횡령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건 횡령이죠. 왜? 특정 목적 위탁 금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파세요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판돈은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네가
목적이 정해진 돈을 딴 데 팔아버리면 횡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줍니다. 저 부동산 했었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땅 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돌려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알아서 빼고 이익만 달라 그랬잖아. 이익만.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물건을 얼마에 팔아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결정할까? 위탁자가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익 약정 같은 거나 이익 분배 약정 같은 경우에는 결정 권한이 위탁자한테 있지 않고 수탁자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딴 데 썼다 할지라도 그건 뭐하지? 아직 투자에 관한 계약을 미이행했을 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투자 수익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자신의 명의계좌로 착오로 송금된 돈입니다. HSBC 사건이죠. 이제 외국계은행에 내가 돈을 예금했는데 내 통장에 그냥 거액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치? 함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신은책상 위탁한 거예요. 네가 이거 네 돈 아닌지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함부로 쓰면 뭘 인정하겠다? 횡령죄 인정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횡령죄 제물로 간주되나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 그렇죠? 그 제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관리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적 관리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권리 정보는 물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상권에 대해서, 광업권에 대해서 횡령죄를 부정했던 사안입니다. 3번 부동산 횡령죄에 대해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 여부가 아니라 그렇죠?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분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 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갑을사의 명의신탁 약정과 병갑사의 소유권 이전 계약에 의해서 의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의리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일단 이건 틀린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제 봅시다. 명의신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명의신탁은 우리가 자동차 명의신탁은 아까 살펴보셨고요. 이제 무슨 명의신탁을 볼 거냐면 부동산 명의신탁을 볼 거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민법에서 너무 잘 아실 거고 이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만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삼자간 명의신탁은 거래가 있습니다. 누군가 누구와 사이에서 거래가 있어요? 매도인과 매도인과 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까? 신탁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단 등기는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은 거래도 수탁자가 하고 그 다음에 등기도 매도인과 수탁자가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민법이 아니니까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판례는 요것만 횡령죄를 인정하고 삼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위주로 갑시다. 판례가 특히 제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대해서 그죠? 과거에는 횡령죄를 인정했었는데 지금 횡령죄를 부정하는 걸로 판례가 전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혹시나 나올까 이제 부근해 볼까요? 그렇죠? 갑의사의 명의신탁 약정과 그렇죠? 계약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병과 그렇죠? 갑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을명의로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의 주체와 등기 주체가 다르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주가 있는데 물주가 자기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바지보다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임마 저기 등기 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계약 명의신탁은 아예 물주가 돈을 누굴 준 거예요? 바지한테 주면 바지가 계약하고 바지가 등기한 사안입니다. 다들 아시니까 아실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자간 명의신탁을 제외하고는 판례는 삼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횡령죄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히 삼자간 명의신탁이 과거에는 횡령죄를 인정했었으나 지금 횡령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확실히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요. 뒤로 갑시다.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A가 B로부터 금전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 A는 현금이라는 신분을 점유하지 않고 은행에 대한 예금 청구권만을 가지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요거 잘 나옵니다. 그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금융실명제라나 뭐 여러 가지 민법적인 사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시간적 간격이 있어 다 설명드리긴 되게 애매합니다만. A가 B로부터 금전을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A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이제 송금을 받은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나무 돈을 보관을 받았는데, 그죠? 나무 돈을 뭘로 보관하고 있는가? 예금의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죠? 사실상 금전을 예금을 통해서 나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뭘 인정하는 거예요? 금융실명제 여부를 불문하고, 그죠? 물론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테일로 가면, 그죠? 예. 이러한 예금 명의 신탁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죠? 어디서 보셨어요? 채권 강론에서 보셨을 거니까 제가 구태여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일단, 예금 명의 신탁에 대해서 횡령죄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는 형법적인 판례의 결론이나마 여기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2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사안이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보관자 지위에 있을 수 있다죠. 할 수 있다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2번. 여러분 통장에 들어온 우연한 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관자에 있다, 할 수 없다가 이게 틀렸죠, 또. 그죠. 이거 아까 지입차주사안, 지입차주사, 그죠. 타인의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으면 사실상 처분했다면, 그죠. 이거는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계속 나왔던 게 나와요. 그죠. 4번 봅시다. 어떤 명의 신탁인가 봅시다.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그쵸? 누가 매수했어요? 계약은? 신탁자가. 근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겠어요? 수탁자 앞으로 되겠죠? 그쵸? 이거는 무슨 명의 신탁이라고 한다? 중간 생략 명의 신탁, 혹은 3자간 명의 신탁이 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횡령죄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공동상속, 그쵸? 공동상속은 공유죠? 공유. 그쵸? 공유. 공유물에 대해서는 그죠 공유 등기가 되기 때문에 1인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1인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상속 등기가 돼 있으니까 공유 등기로 돼 있잖아요. 1인이 처분했으면 뭐가 되겠어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되려면 그죠 예. 처분할 수 있는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공유 등기는 등기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 이게 안 지워지겠네요. 아이고.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왜 이걸 여기다 둬가지고.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공유등기, 갑과 은 사이에 공유등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기가 공유로 돼 있는데, 그쵸? 우리 이 부동산이 제 겁니다라고 해도 이 혼자서 팔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가 공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1인이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처분하면 뭐가 된다? 횡령죄는 안 돼요. 처분할 수 없는 걸 처분하는 것처럼 했으니까 뭐가 될 수는 있겠어? 사기죄가 될 수는 있지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분 무건한 자가 이제 등기를 받은 경우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처분할 수 있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처분할 수 있는 등기. 처분할 수 있는 등기. 그래서, 공유, 사자, 허무인, 무권한 자의 등기는 이 사람은 등기를 가졌다 하지만 처분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횡령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 등기는 뭐가 되겠어요? 명의신탁은 제3자와 관계에서 수탁자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는데 판례는 2자간 명의신탁은 된다라고 보지만 3자간 계약 명의신탁은 안 된다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법리는 있어요. 그죠? 계약명의 신탁에 관한 여러 가지 법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법리 있는데, 그럼 민법에서 배우시면 충분합니다. 형법에서 이 이상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거기까지 설명하면 진도 몰라가겠죠. 예. 명의신탁만 설명하는데 하루가 걸릴 거니까. 그렇죠. 예. 한 시간은 적어도 한 시간은 잡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결론. 그렇죠. 판례는 2자간 명의신탁 횡령죄를 인정하지만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 몇 번을 할 차례입니까? 예. 6번을 할 차례네요. 6번을. 그래서 6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다들 비슷비슷한 사안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봅시다. 착오로 송금되어서 입금된 돈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거를 함부로 쓰면 뭐가 되겠어요? 횡령죄에 해당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토지가 다목적댐 소유 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됐습니다. 항공수자공사에 대해서 토지를 이제 수용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이 토지를 수용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토지보상금을 압류해버립니다. 그쵸? 압류해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쵸?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그쵸? 수몰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 이 수몰지구 A라는 땅이 이제 수자원공사가 이제 협의 수용합니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니까 뭘 주겠어요? 토지보상금을 주죠? 토지보상금을 줍니다. 예. 근데 협의 수용하려고 하니까 이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이 A의 소유자인 가부 채권자들이 뭘 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압류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요. 변제 공탁을 하는 거 아니라 이거 채권자들끼리 나눠 가지세요. 집행 공탁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 공탁을 하지 않고 뭘 한 거예요? 변제 공탁을 하니까 땅을 사는 거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요? 원소유자는 가만히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집행 공탁을 했으면 이 채권자들이 나눠 가졌을 텐데, 그렇죠? 집행 공탁을 하지 않고 변제 공탁을 해버리니까 소유자가 누구지? 이 땅 우리가 사는 거니까 가만히 줘야지.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 땅 소유자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해서 변제 공탁해버린 겁니다. 피고인이 그럼 돈 찾았겠죠. 피고인은 자기 땅 팔고 돈 받은 거지. 횡령한 거야, 횡령한 거 아니야? 횡령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위 금전은 이렇게 공탁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여전히 한국수자공사 소유가 아니라 내 땅 팔아서 니네가 나한테 돈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자공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 땅 니네가 가져가고 난 돈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 소유 맞으니까 횡령죄 성립하진 않아요. 다 이제 채권자들이 이걸 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지입회사의 소유권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쵸? 지입차주가 승낙없이 가지고 뭐가 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맞죠? 3번.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이자 불법 연득사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 소용 듣기를 격려했어요. 그죠? 그러면 전부를 먹은 거예요? 근저당 부분까지 먹은 겁니까? 근저당 부분까지 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별개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실경이 되겠죠. 그렇죠. 불가불적 사회행위에 해당한다고 써 있어요. 그럼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뇌물을 공유하는 거 회사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가져가다가 처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한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로 갑시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렇죠? 명의신탁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2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를 인정하고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끝. 그렇죠?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2번 봅시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해서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건 불법 영등기사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예. 그 다음,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행정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등록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행정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요거 뭐가 되는 거야? 용도, 이제, 특정 목적 위탁 금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런 데 써라 그랬으면 거기에만 써야죠. 딴 데 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처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엔 너를 위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 연등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용도에 대해서, 그렇죠. 용도 변경을 이제 특정 용도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 건 뭐가 된다는 거? 행정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 타인의 금전, 그쵸.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 그쵸. A금 명의신탁, 어느 정도 A금 명의신탁에서 뭘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처를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정처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쉽게 가자고요. 그쵸. 뭐, A금 명의신탁에 관한 것은 금융 신명제에 대해서 여러분, 뭐, 많이 배우시잖아요. 민법 시간에. 그래서 민법 시간에 배우시고. 일단, 우리 판례는요, 뭐가 행정할 수 있다? 금융 명의신, A금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나무돈 네가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A금이라는 통해서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출하동 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횡령죄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유한다면, 그렇죠?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회사 가지고 이제 불법 행위를 쓰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법무상 행정적 지책을 위헌하지 못한다.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이제 애매되는 판례가 있긴 해요. 그죠? 이 사람이 회사가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줬는데 진짜 회사를 위해서 했으면 회사 이익을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했으면 그죠? 그다음 횡령죄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회사를 위해서 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퇴수기니까 회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준 거야. 네가 경영권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민기하게 줬잖아. 그래서 뇌물죄를 인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단 순수하게 회사를 위하는 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뇌물죄 횡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회사를 위한 거면. 그렇죠? 그다음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 맺은 약정에 의해서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이른바 중간성역형 명의신탁 행위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4번.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쵸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전부를 먹은 거야, 여기까지만 먹은 거야, 여기까지만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개의 근저당을 해서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죠. 구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죠. 이것도 수도 없이 봤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죠? 계약명의신탁, 그죠? 계약명의신탁 이거 써줬네요. 그래서 친절하게. 계약명의신탁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겹치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죠. 예. 겹치는 지문들은 과감하게 좀 쳐보자고요. 예. 행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도 인정되지만 신의 측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 명의 계좌로 착오로 송금된 돈을 쓰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어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3번은 좀 처음 본 질문이지만 우리나라는 회사하고 그렇죠? 회사에 속해 있는 개인들을 별개의 인격체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인 주식회사를 할지라도 1인 주식회사 할지라도 이 회사에 대한 채무는 주식회사를 땡치고 개인한테 물을 수도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 주주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1인 주주는 회사 돈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인 주주가 주식회사 소유 그만한 임무로 소비해야 되는 뭐가 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왜? 별개 인격체니까 나 혼자 쓴 거라는 거예요. 저는 1인 주주니까 회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가지는데요? 아니라는 거야. 회사는 회사고 넌 너야. 그렇죠. 그래서 회사 돈을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쓰면 뭐가 된다? 횡령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나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동사의 담보권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자기 거야 남을 거야? 남을 거죠. 남을 거에 대해서 타인 소유의 남은 물건이죠.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함부로 반환을 거부하면 뭐가 되겠어요? 행위죄를 구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10번. 계속 같은 문제들이 겹치네요. 예, 그쵸. 예. 그래요. 10번을 하고 좀 넘어가 봅시다. 그럼 10번. 이거 아까 얘기했던 지입차 사건이죠.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으면, 그렇죠.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2번. 상호 명의 신탁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민법 시간에, 물권법 시간에 보셨을 텐데, 이제, 토지의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지만, 그죠? 등기는 무슨 등기한 거예요? 공유 등기한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게 군명의 신탁이에요. 예. 그죠? 딱, 실제로는 토지를 A, B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는 등기는 어떻게 한 거야? A, B, 공유 등기. 이렇게 하고 각자 지분을 이제 공유 지분처럼 해놓은 거죠. 땅 넓이를.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한다?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죠. 이건 이자가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왜냐면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명의신탁. 그렇죠? 그래서 반환을 거부하면 뭐가 될 수 있다? 횡령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공유 등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 등기, 일정 지분 이상으로 뭘 하면 처분행위를 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횡령죄가 될 수 있죠. 예. 그 다음 3번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 그렇죠? 예. 요거 채권 추심 의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가 특정돼 있죠. 너 50만 원 받아, 너 100만 원 받아. 이게 딱 액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돈은 그러면 이거는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이 돈을 받아서 갖다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탁자한테 결정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째면 뭐가 된다는 거야? 횡령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횡령죄가 성립한다. 4번 1인 주주한테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회사 재산은요 따로 별개의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주주를 할지라도 회사가 돈을 써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그렇죠? 재산범죄에 대해서 기억번 그렇죠? 생명보험계약, 그죠? 여러분,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언제가 실행에 착수시기라고 그랬어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가지고는 실행에 착수한 걸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험금 청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니은. 가압종중으로부터 토지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위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그렇죠? 설정하는데, 그 피고인 의병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정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토지의 매도 행위는 별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이었어요. 근데 뭘 설정했어요? 근저당을 설정했죠. 그러면 다 먹은 거야? 그 부분까지만 먹은 거예요? 그 부분까지만 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한 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죠. 그래서 늘 횡령죄의 최소는 1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1행위가 근저당이나 저당이면 다 못 먹은 거죠. 그 이후에 저당이나 매도 행위는 이거는 뭐가 된다? 경합범위 되지만 1행위가 보존 등기나 반환 거부라면 그 이후의 행위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디귿. 회사 이사 등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자금 담당 공무원에게 회사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뇌물로 공유했어요. 네. 그렇죠?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성행죄를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산학금 사건입니다. 그렇죠? 3번 근로자는 이제 여러분들 택시 산학금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하실 일 없으니까 이제 택시 산학금 보시게 되면 일정한 이제 돈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봉급 형식으로 받고 이제 산학금을 채워서 오버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뭘 받습니까? 특별 보너스 형식으로 받죠. 그래서 일정하게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 수입에 대해서 전부를 운송해서 납입하고 운송해서 월 단위를 정산해 주는데 근로자가 운송 수입의 일부를 의무로 소비했어요. 원칙 횡령죄 구성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그렇죠? 너는 회사 택시를 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 택시 하면서 운영해서 본 돈은 네 돈이야, 회사 돈이야, 회사 돈이에요. 그리고 차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 되는 겁니다. 횡령죄를 구성한다죠. 그렇죠? 그다음 인쇄기 사건이죠. 가백이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는데 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됩니다. 하지만 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안 되죠.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법원직 문제들은 재산죄가 나오면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임 횡령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뭐 허다하고요. 그렇죠. 다음 중 재산죄 중에 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산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시고 죄와 죄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횡령죄. 타인 물건을 부과했다가 먹으면 이제 횡령죄죠. 횡령죄는 재무죄고요. 배임죄는 이득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는 게 대체로 맞아요. 횡령죄가 성립하면 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성립하는 경우는 없어요. 2번.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의해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이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의한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넓게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착오로 송금된 데도 뭐가 성립할 수 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네요. 네. 불법 원인급여, 뇌물, 배임증제, 범죄 수익이니까 최근에 불법 원인급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다음 신입 전무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배임하면서 사기한 경우에 그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한테 거짓말도 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배임도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배임과 사기의 상경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경으로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부동산을 공동 상속한 자가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더죠. 상속 지분의 의무를 처분했어요. 그렇죠. 공유죠, 공유. 부동산은 공유로 등기가 돼 있으면,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간단간단하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답은 1번에서 금방 찾아내요. 2번. 조합. 조합은 여러분 합유지만 익명조합은 일종의 투자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조합원이 그 이 사람이 현재 혼자 운영하고 나머지는 뭐에 지나지 않아요? 투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익명조합원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한 금전의 기타 재산은 일종의 투자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익명조합이라는 거는 뭘 받는 거에 사실은 익명조합원들이 그렇죠. 돈을 투자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영업자의 개인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딴 데 썼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너한테 뭐만 주면 투자에 대한 수익만 제대로 분배해주면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에 대한 수익을 제대로 분배 안 해줬다 할지라도 그건 뭐에 지나지 않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번. 동업자 사이의 손익분배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면 이건 뭘로 보는 겁니다? 합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물을 처분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에 대한 횡령이 되는 거죠. 지분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횡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명이 싫다.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횡령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차이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요거 다시 임명조합 횡령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네요. 그렇죠. 이게 맞죠. 2번. 이건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되니까 지분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있으면 횡령죄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이걸 뭘로? 전체에 대한 횡령으로. 그 다음에 4번. 계약명이 싫다. 횡령죄가 안 된다 그랬죠. 타인을 보관한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죠. 1번.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각자 사기를 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네요. 왜?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독립한 행위니까 이거 실경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거 몇 번 봤었죠. 이제 외울만한 한데요, 여러분들. 자, 이거. 이 사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자기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회사의 정기예금의 질권을 설정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질권을 설정한 사항인데 권리질권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게 있죠. 이미 이 예금 통장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경매해가지고 나눠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질권 설정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이거를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돈만큼 빼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의 동의하에서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전액 인출한 경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한다. 이거는 정기예금의 질권을 설정할 때로부터 이게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 침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뭘로 본다? 불가벌적 사유행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3번.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해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에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임으로 인출하여 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행위는 비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죠. 자, 회사한테 뭘 하도록 했어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했어요. 그럼 이것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배임이 되겠죠. 위험이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회사 돈으로 이걸 자기를 위해서 썼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건 별도 횡령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실경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상호저축은행을 하는 사람이 부정대출을 해준 경우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배임죄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상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 그렇죠? 요거 갑은 이제 수도 없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상속부동산입니다. 상속부동산, 그렇죠? 공유기 때문에 공유부동산이네요.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횡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대. 예. 포주가 이제 화대를 보관하고 있다.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했는데 홀라당 다 처먹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 포주가 나쁜 놈이에요. 이제 율락녀가 나쁜 애예요. 포주가 더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을 전부 다 포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746조 단서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뭘 인정했어요? 횡령을 인정했던 경우입니다. 보시고요. 그렇죠? 예. 오피스텔 분양 사건이죠.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오피스텔을 사기 분양한 거예요. 사기 분양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횡령이 되겠죠. 그래서 사기와 횡령의 실경이 됐던 경우예요. 수인의 학교범위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각 학교범위의 금원을 다른 학교에 썼어요. 여러분, 이 학교에 쓰라고 네 돈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준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딴 데 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횡령이 된다는 겁니다. 횡령. 부동산 수요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임으로 했는데 이자가 명의신탁이나요? 횡령을 인정하겠죠. 그래서 횡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본밖에 없네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달하기에는 좀 시간 좀 그래서 17번을 하고 싶시다. 17번. 예, 문제 17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그쵸? 예. 부동산은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중간생년 명의신탁. 중간생년 명의신탁 등기 횡령죄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1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 그죠?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이사가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에 돈을 좀 준 거야. 그렇죠? 그럼 회사는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이 대표이사한테 돈 갚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건 횡령한 거예요. 내 돈 받은 거야. 내 돈 받은 것에 지나지 않죠. 그렇죠? 이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례가 변하면서 정답이 두 개가 된 경우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중간생년 명의신탁 등기도 그렇죠? 이것도 횡령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횡령이 아니니까 그렇죠?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 영등사를 가지고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한 후에 매각했어요. 그렇죠? 이 행위가 근저당이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두 개가 실경이 되겠죠. 사립학교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가가 시킨 대로 써야지. 딴 데 쓰면 뭐가 된다? 횡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7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47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